당신이 말하고픈 당신의 이야기,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쓰고 달고 진한 우리들의 이야기, 여기는 카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어 이웃과 담소 나누듯 편안하게 대화하며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페 문을 두드리세요. 안녕하세요. DJ 정희입니다. 오늘은 요리하는 남자로 돌아온 강성학님과 그만의 특별한 요리 비법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시작할게요.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힐링 농부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농산물로 요리를 많이 하실 것도 같아서 요리 비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준비 많이 되셨나요? 잘 이끌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잘 따라가야죠.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준비는 꼭 하고 오시더라고요. 오늘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송학 씨는 요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제 첫 요리는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그쯤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부모들이 불을 그래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은 했잖아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과 집에 제가 된장국을 좋아했어요. 그 된장이 보길래 된장을 얇게 물에 타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게 제 첫 요리였던 것 같아요. 라면에 된장을 넣었다고요? 예. 된장을 넣으면 무슨 맛이 들까요? 살짝 풀었는데, 일본의 그 미소 된장처럼 약간 풀어가지고 먹는
지금 맑은 된장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 특유의 라면의 짭짤함과 된장의 구수함과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는 한 끼였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요즘 시중에 나온다는 그런 라면을 어떻게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유년기면은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음, 이미 혼자 개발해서 드신 거네요. 개발이라고 보기보다 된장이 보이길래 넣었을 저거를 뿐인데. 예, 저거를 넣으면 어쩜 맛일까 아하. 하고 음. 실험 삼아 한번 넣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된장 넣은 라면 맛을 또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맛보여 준 적이 있나요? 네, 맛이 있어가지고 저의 절친하고 한동안 음. 라면을 끓여 먹을 때는 아하. 된장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네요, 그 맛을. 기억하고 있겠죠. 어. 저희가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음. 그 친구하고 저하고 라면을 한 번 먹을 때 그 5개, 6개 정도를 끓여서 그렇게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굳이 된장을 안 넣었어도 맛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냥 식욕이 좋았던 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구수함이, 아. 구수함이 더 있었어요. 음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한번 끓여 먹는다면 지금 시중에 있는 라면을 사서 된장을 어느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소 된장 라면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라면 종류도. 네. 근데 일반적인 그 라면에 지금 한 숟가락 한 반 스푼 정도 음. 넣어서 대신 물을 약간 더 잡아야 돼요. 습도 다 넣나요? 예, 다 넣죠. 다 아. 넣는데 물을 약간만 더, 짜니까요. 그렇죠. 늘리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음. 한번 저도 해 먹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년기 때는 된장 넣은 라면, 이후에 한 청년기 정도에는 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성악님만의 요리들이 있을까요? 제 요리에 그 청년기 때는 생존의 요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생존의 요리. 예. 되게 힘드셨어요? 힘들게 사셨어요? 어, 제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아하, 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밑반찬이라는 거를 조금은 가져가지만, 그 음, 당시에도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어요. 네. 그리고, 저를 믿었는가, 아니면, 쟤는 그냥 어떻게 놔둬도 제가 알아서, 인생을 헤쳐나갈래라고 생각을 했는지, 음, 그렇게까지 뭐, 반찬에 저한테 신경을 써서 바리바리 싸주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생존의 요리를 했죠. 제가 살기 위해서, 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의 요리. 그렇죠. 대학교 때는요, 돼지고기 반근 정도를 네, 가지고 가서 네. 대부분 찌개를 많이 해 먹었습니다. 네, 찌개.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예,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예. 또,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돼지고기는요, 예. 약간 비계기가 약간 있어야 맛있어요, 찌개에는. 부위부터.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신선한 돼지고기와 그 다음에 잘 익은 김치가 있어야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전에 네. 아버지가 이 돼지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끼리 시골에서는 잡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전에. 예. 그때 이렇게 그 막 듬성듬성 썰어가지고 김치에다 이렇게 넣어줬던 그 음, 돼지찌개 맛 혹시 아, 듬, 예, 듬성듬성 크게 아이들이 먹기 예, 불편하게 크게. 불편한 그 크게 저는 어릴 때 듬성듬성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타일의 고기들이 있으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 먹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크기였던 것 같아서 그때 이렇게 얇게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작게 잘라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이요.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라 이게 좀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 이렇게 있어요? 예, 박혀 있는 것 어, 같아요. 그 맛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 아, 그래서 예. 지금도 듬성듬성 크게 넣나요? 지금은 애들 때문에, 그쵸. 애들을 그렇죠. 애들 생각하면, 때문에 작게 작게 넣지만 제가 음, 먹을 것 같으면 아, 듬성듬성 넣어서 그 김치도 음, 흰김치 딱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즐겨 먹었던 게 찌개류였죠. 그쵸. 네, 단, 찌개류는 한번 끓이잖아요. 네, 아침에 끓여서 먹고 점심에는 학교 그 매점에서 그 음, 끼니를 해결했었고 저녁에 오면 그 남은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네. 라면을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김치찌개 라면이 또 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치찌개 라면. 그렇죠. 그거 한 끼 딱 끓이면 하루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유년기에는 된장이라면, 청년기에는 김치찌개 라면. 네, 라면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주 즐겨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배고픈 시절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라면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요즘은 어떤 요리가 또 있나요? 지금 제가 하는 요리는 라면 종류도 없나요? 라면 종류보다 제가 유년 시절에는 그 아버지의 그런 추억의 맛이 있었고, 그 음, 다음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생존을 위한 요리를 했다면, 네. 결혼을 해서는 사랑의 요리를 아, 사랑의 요리요? 했었죠. 네.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집사람이 라면 물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했었어요. 갑자기 부인 디스를. 아니,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요리 잘하죠. 그러시겠죠. 예. 아, 사랑의 요리라는 게 네. 그 배려의 요리죠. 상대방이 아, 네. 모르는 거를 같이 아하, 해 네. 나가는, 해 나가면서 음식을 완성시키고 같이 먹었을 때, 음흠. 예, 그런 이제 사랑의 요리를 했다면 지금은 가족을 위한 화목의 요리, 네. 예, 가족들과 이 요리 하나를 맛있게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가족끼리의 사랑과 화목을 네네.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지금은 화목의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애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빠 뭐 먹고 싶어요? 음, 그리고 집사람도 네. 요리를 잘 하지만, 네. 제 요리가 먹고 싶을 때는 요구를 해요. 어, 특히, 오징어 아, 볶음을 좋아하시는데, 네. 오징어 볶음을 할 때는 저한테 좀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오징어 볶음을 그럼 뭔가 또 비법이 있으신가 본데요? 본인이 하면, 집사람이 하면 물이 네. 너무 많이 나온대요. 아, 그 물 안 그렇군요. 나오고 매콤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없나라고 해서, 네. 분명히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뭔가요? 오징어는요, 네. 네. 물에 데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팬에다가 아, 오징어만 넣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익혀요. 네. 익히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징어랑 같이. 예. 마른 후라이팬에 예, 예. 오징어를, 저는 네. 이제 군중팬이 있으니까 거기 네. 팬에다가 넣고 어, 거기다가 오징어만 넣어가지고 하면, 수분이 나오나요? 그렇죠. 수분이 쫙 나와요. 네. 나오면 그거를 채반에 이렇게 받치거든요. 네네. 받쳐서 그 나머지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집어넣고 그 네. 다음에 파를 집어넣고 파기름하고 마늘기름 아,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그 기름 파가 어느 정도 있고 마늘이 살짝 익으면서 맛있는 냄새가 날 때 음. 거기에 고춧가루를 집어넣는 거죠. 아, 네네. 대신 약불에다 하셔야 돼요. 고춧가루를 집어넣으면 너무 네. 센 불이면 바로 아, 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타서 맛이 그 탄내가 음. 나거든요. 근데 아, 네. 불을 살짝 줄이고요. 네.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한 1분 정도 살살 저어서 거기서 고춧가루에 그 음. 기름이 배어 있을 때, 그때 예, 그 건져놨던 오징어를 오징어를, 집어넣고 볶고 네. 나머지 파 네. 좀 대파 듬성듬성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양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해서 내오면요. 네. 물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고 아, 우리가 그 식당에서 먹는, 그래요. 예, 식당에서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네. 물기 없음 살짝, 밥도 비벼 먹을 수 예, 있고, 살짝 물기가 있는데 아, 물기가 네네. 자박자박한 건 아니고 네네.
덮밥 종류 예, 에 예. 얹어 먹을 수 있는 정도? 예, 그 정도. 예, 네네. 물기가 살짝 생기는데 그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네, 맛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딱 가져가면 네. 애들도 그렇게 아, 너무 오징어를 좋아하죠. 예, 안 좋아하는 애들인데 네. 제가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밥에다가 음, 이렇게 비벼 먹을 때, 음, 아, 내가 그래도 요리하기 잘했다. 네네. 요리에 관심을 끼를 잘했다. 그런 모습 볼 때 좀 뿌듯하죠. 아, 예. 요리 부심이 그때 생기시겠군요. 아, 요리 부심이라기보다 그냥 애들이 잘 먹고 네. 자기네들이 그 맛을 기억하고 음, 나중에 아빠의 맛을 기억해 줄 아, 때, 예, 예. 그때 비록 지금 이게 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 요리 하나로 애들하고 나하고의 어떤 입맛에 대한 소통, 네네. 입맛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오, 예, 거구나. 예. 네, 이렇게 딱 느낄 때 행복하죠. 네. 아, 이야기 좋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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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었지. 달력해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창밖에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을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배로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돼 걸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밥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벽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침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 남은 뱃조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 oh. Oh, oh. Oh, oh. Stop it, up it, I. Oh, oh. Oh, oh, yeah. 사실 내 맘은 이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 거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본을 살고 싶어. 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oh. 라면인 건가 야.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oh.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oh. 라면인 건가 야.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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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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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라면인 건가? 악동 뮤지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네, 강성학님의 유년기 때부터의 지금까지의 요리 변천사에 대해서 일부에서 들어봤는데요. 성학님,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김장을 담그시려는 분들은 또 심적 부담을 좀 갖게 되는 시기가 온 것도 같은데요. 성학님도 김장을 직접 하시나요? 네, 저희도 김장을 해요. 그러면 성학님 댁에 김장 비법이 또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있겠죠. 네. 그럼 그,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그 밭에 와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김장거리 심어놓은 거 보셨죠? 예. 그게 올해 김장할 그 애들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 잘 자라고 있었죠. 예, 예. 더 많이 자랐습니다. 아, 그세요? 예. 네. 그거를 저희가 한 지금 140포기 정도 심어 놨는데, 네. 그 중에 조금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애들 이거 다 치우면 큰 누님하고 저하고 김장을 같이 해요. 네. 제가 키운 그 작물로 배추로 김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 두 집 예, 두 드실 집이, 만한? 예, 좀 양 많은 거죠. 아, 그쵸. 예, 140폭인데 40폭이면? 보통 이렇게 좀 안 자라는 거 이렇게 다 쏟고 뭐 그러면 한 집당 한 50포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될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김장을 해요. 네.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직접 키운 배추로 지금 그 김장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배추 종이요. 네. 여러 종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 베타 배추라고 약간 음. 속이 단 거 있잖아요. 네. 유독 좀 속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배추를 그럼 심을 때부터 예, 아예 종류를, 그 종을 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타 배추로 그 김장을 한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동안 계속 베타 배추? 예, 네. 이 종류로 심으셨군요. 예, 예. 네. 각 집마다 이제 김장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한 해 큰 행사가 지나간 거죠. 그죠. 배추를 절이는 게 50%, 김장의 50%.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군요. 예, 절이고 씻고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죠. 예. 그리고 속을 만들어서 채우는 게 50%. 네. 예, 저는 버무리는 것만 해본 것 같아가지고, 버무리는 것도 한몫합니다. 성취감은 있더라고요. 다 예. 준비해 놓으면 이제 버무려서 통에 담는 성취감.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라도잖아요. 네. 전라도 김치식으로 담죠.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 보통 들어가죠? 예, 젓갈을 좀 많이 쓰죠. 예. 젓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섞어서도 써요. 네. 어떤 종류를 쓰냐면요. 그 까나리 액젓은 아시죠? 예, 예, 예. 저희는 까나리 액젓과 멸치 액젓, 그리고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 항석어젓을 직접 어머니가 담으셨어요. 황석어젓? 예. 네. 조기처럼 생긴 그런 생선인데 그거 네. 항석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젓갈을 직접 담으셔가지고 그 젓갈로 김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누령이시다 보니 이제 네. 젓갈을 이제 안 담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집에서 김장김치를 한 게 지금 한 4년 차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머니랑 같이 내려가서 시골에 가서. 예, 그렇게 네네.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고 하니 예. 저희가 직접 김장을 하자. 예. 그렇게 집사람과 얘기를 하고 네. 4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담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4년 정도면은 굉장히, 또, 뭔가 특별한 비법을 벌써 개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네. 딴 데는 네. 보통 무채를 쓸잖아요. 그렇죠. 네. 무채를 썰어서 그걸로 이제 속을 채우는데 저희는 무채를 안 씁니다. 그러면 뭘 넣죠? 저희는 무를 네. 갈아요. 깔끔하게. 믹서기에 갈아요? 예. 네. 믹서기에 깔끔하게 갈고 배도 넣어서 갈고 다 네. 갈아요. 그러면 네. 맛이 굉장히 익으면서 깔끔해져요. 탁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저희 육수를 예. 내요. 김장할 때. 육수요. 예. 육수를 내는데 명태 그 껍질 아시죠? 예, 예. 콜라겐 많다는 명태 네네. 껍질을 많이 집어넣고 무 집어넣고 네. 파 집어넣고 양파 넣고 다시마 넣고 육수를 내는데, 예, 그렇게 해서 육수를 내죠. 네.
내고 그거를 이제 그 찹쌀풀 아시죠? 예. 찹쌀에 풀을 쓸 때 그 육수 낸 거를 진하게 우려낸 걸로 찹쌀풀을 써요. 아, 그 육수로 찹쌀 풀을 쓴다고요? 예. 아, 네. 그러면 그 찹쌀풀 안에 이 육수가 다 배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걸 할 때 이제 양념할 때 같이 버무리면 음. 굉장히 네네. 담백하고 시원할 것 같기도 예, 하고. 시원해요. 네네. 익어가면서 김치가 굉장히 시원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통에 뭐 이렇게 찌꺼기 남는 게 그러네요. 싫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김장을 하다 보니 음. 음, 그 두고두고 깔끔하게 먹는 것 같아요. 네. 그 무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던데 그거 다 가려면 또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 푸누님하고 김장을 같이 하는데요. 예. 올 때 믹서기 하나를 더 갖고 아. 오라고 해서 저희 아하. 집에 있는 믹서기 2대를 같이 내 형 거와 제 아. 거를 2대를 같이 돌려서 하다 보면 아, 무 금방 갈아요. 그래요. 예. 다른 집은 이 채썰기 그 뭐죠? 강판이라고 예, 하나요? 예. 채칼 뭐 강판 이런 게 바쁜데 여기는 믹서기가 바쁜 집이군요. 예, 믹서기를 확실히 돌리죠. 다르네요. 네. 언제 한번 그렇게 조금 한번 해서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굉장히 익어가면서 이 김치의 매력을 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또 다른 비법이 있긴 있었군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저희 그 김장하면서요. 네. 제가 갓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갓김치 저도 좋아합니다. 네. 예. 갓김치는 여수 쪽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여수도 유명한데 예. 저희는 전라도와 전남의 합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머니가 전남 출신이거든요. 예. 전남 출신이고 결혼을 하시고 전라도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전남 요리와 네. 전북 요리가 같이 섞여 있는 아. 믹싱 요리. 전남과 전북의 그렇죠. 예예. 둘 다 예. 맛있잖아요. 예, 요리 그쵸. 전남은 전남 나름대로의 스타일과 전북은 전북 나름대로의 어. 스타일이 있잖아요.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음식 하면 전북이나 전남 쪽이 또 맛있다고 네. 대중들도 그렇게 그렇죠. 인식을 해 예. 주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갓김치 담을 때 예. 약간 다르게 담아요. 갓김치를 그럼 어디서 공수하나요? 제 밭에서 키운 갓김치로 담고 있고요. 갓김치도 직접 심으셔서 네, 그때 네. 갓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 갓김치 담을 김장 때 아. 담을 용입니다. 네네. 그냥 갓이 원래 좀 자줏빛이 좀 있지 않나요? 걔가 이제 그 연할 때는 배추처럼 그런 음. 색깔을 띠다가 네. 점점 추위를 맞고 올라오면 음. 보랏빛이 아니죠. 약간 그 약간 어두운 예, 예. 짙은 이제 그 푸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뭔가 그런, 있죠. 예. 예, 그런 색깔로 변해요. 맞아요. 예. 예, 갓대도 이렇게 좀 커지고, 이제 음. 그걸로 이제 하고, 작년에는 망쳐가지고, 아. 동수산에서 갓을 사다가 김치를 아. 담았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요, 네. 갈치 속젓이라고 아세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갈치 갈치 속젓. 속젓을 네. 저희 집은 넣고 있어요. 음. 그 갈치 속젓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예. 멸치액젓 아시죠? 예. 멸치액젓과 갈치 속젓을 같이 넣고 끓여요, 한번. 끓여요. 예, 네네. 끓이고 식힌 다음에 음. 채반에 그 체에 음. 걸러가지고 예. 깔끔하게 국물을 내서 네. 그거를 집어넣으면 그 네. 갓김치는 약간 그 꿉꿉하면서 톡 음. 쏘는 그 맛이 그쵸. 매력이거든요. 예. 예, 이 갈치 속젓을 넣어줘야 그 꿉꿉한 맛과 음. 멸치 액젓의 약간 그 구수한 맛이 잘 어울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고춧가루 뭐 그렇죠. 이런 가진 양념들은 네, 다 들어가고요. 네, 양념류는 똑같아요. 음. 배추 그 김장 하듯이 네네. 그 기본적으로 세팅됐던 찹쌀풀도 같이 집어넣고 예. 다 그렇게 네. 다 집어넣는데 음. 저희만의 비법이라고 하면 네.
멸치 액젓과 갈치 갈치 속젓을 속젓. 한번 끓여서 예. 식힌 다음에 맑게 내서 넣는다는 게 내려서. 내려서 음, 넣는다는 게 조금 딴 데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갈치 속젓은 일반 마트 같은 데 어디서 시중에 살 수 있나요? 예, 팔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비법대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또 성악님만의 요리 비법들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장철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김장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많이 짜자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자 많이 많이 짜자 시골에서 담궈온 깊은 손맛 우리 할머니 손길에 내고 맨맛 겉절인 상큼해서 신김치는 아싸랬어 라면을 끓일 때는 역시 너야 찌개 팔팔 끓일 때도 역시 너야 너 없이 난 못 살겠어 너 없이 난 허전했어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자 많이 많이 짜자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자 많이 많이 짜자 물 좀 줘 난 김치만 있으면 요리 박사 물만 넣고 끓여도 딱하니 좋아 집어먹고 구워봐도 나 튀고 삶고 데쳐봐도 뭘 해도 어울리는 네가 좋아 빨간 고춧가루 뒤집어 쓴 네가 좋아 너 없이 난 밥맛 없어 너 없이 난 심심했어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자 많이 많이 짜자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자 많이 많이 짜자 물 좀 줘 엄마한테 또 전화를 했어 김치 달라고 전화를 했어 눈치 봤어 혼났어 눈치나 엄마한테 또 전화를 했어 김치 달라고 또 달랬어 눈치 봤어 혼났어 김치 짜 좋아 노라조의 김치였습니다. 네, 성악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비법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는 언제 김장을 담으실 예정이세요? 11월 말일 날 그때 김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가족들하고 스케줄을 벌써 맞추신 건가요? 이제 얘기해야죠. 네, 그동안 밭에 있는 배추들이 모럭모럭 자라서 맛있는 김장이 되기를 또 고대하면서 저희도 한 포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은 성악님께 돌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발 질문 나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어떤? 강성학이라는 사람은 예.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남한테 피해 입히지 않는 사람이고, 네, 쟤를 만나면 행복한 분위기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네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거 다 가져가시네요. 그리고, 네. 그거는 남한테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거고, 예. 우리 아들들한테는 예. 아빠 인생 참 멋지게 네. 사신 분 같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네. 정말 따뜻하고 인자하신 아빠였다. 뭐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또 다른 가족들은 또 없으신가요?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은 당장 딱 떠오르는 거는 왜 애들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애들한테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중요하죠. 예. 부모로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애들도 네. 나중에 네. 그런 멋진 아빠가 아,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희망이 있죠. 네. 아들만 셋이잖아요. 예, 예. 네. 아들들이 아빠처럼 또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멋진 인생이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멋지세요.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예. 열심히 멋지게 알겠습니다. 살아가는 아빠로 보여지고 싶은 거죠. 네. 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저랑 같이 진행했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고 관심이 있는 거고 요리는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관심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보고 그거를 모방을 하고 맛이 어느 정도 날 때 그때 내 거를 첨가를 하는 게 저는 요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게 가능하려면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유잘남은 아니지만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요리로 저를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네. 걸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왠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실 것 같으네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무궁무진한 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운동으로 예. 돌아오는 걸로 하고 네. 요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환님과 요리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요. 노래 한 곡 들으시죠? 박강성과 루가 함께 부르는 아빠가 아들에게. 세상에 태어나 울던 너의 모습이 난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 봄에 안긴 너를 보면서 처음으로 벅차서 울었다. 세상을 배우며 힘들어하던 내가 선물 같은 널 처음 만나고 나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그건 바로 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무 걱정 말아라. 너에게는
상처를 받아도 마음을 다쳐도 아들이란 두 글자에 웃을 수 있다. 오늘도 나 너를 사랑한다. 학교에 들어가 친구를 만났고 직장에서 바쁘단 핑계로 아버지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죠. 제가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아무 걱정 말아요. 언제나 힘이 되는 아들이 될게요. 힘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마음을 다쳐도 아버지란 세 글자에 기댈 수 있죠. 오늘도 난 아버지를 믿어요.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일어나고 지난 날엔 나도 그랬다. 내 아버지도 나를 믿었다. 나도 내 아들을 믿는다. 내일도 웃는다. 우리 서로 아무리 지쳐도 너와 둘이 서로에게 힘이 돼줄 사랑이 있다. 우린 또 웃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요 아버지. 요리.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리를 맛있게 잘하면 참 좋겠지만 요리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콩 한 쪽도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사안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경험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DJ 쩡이었고요.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앞불사 담배 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